안녕하세요.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이숙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NGS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금일 세미나에 참석하신 연구자분들도 NGS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NGS라고 하는 실험 방법은 유전학을 비롯해서 분자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는 실험 방법입니다. 그러나 NGS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GS가 어떤 워크플로우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시퀀싱에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는 전체 NGS 워크플로우 중에서 실제 시퀀싱에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NGS는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NGS 기술을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DNA를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RNA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으며, DNA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홀 엑솜, 홀 지놈 시퀀싱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칩 시퀀싱이라든지 메틸레이션 시퀀싱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탈 RNA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자의 발현량에 관심을 두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는데,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는 RNA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mRNA 시퀀싱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논코딩 RNA에 대한 시퀀싱, 그리고 스몰 RNA에 대한 시퀀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NGS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S는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시료에서 DNA 혹은 RNA를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DNA나 RNA를 이용해서요, 실제 시퀀싱에 사용이 되어지는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되고, 이렇게 제작된 라이브러리를 NGS 장비에 로딩을 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퀀싱된 로데이터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양한 분석 툴들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NGS 워크플로우 중에서 금일 라이브러리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S 기술 같은 경우는 한 2005년도에 처음 소개가 됐어요. 처음 소개된 이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장비라든지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추어서 라이브러리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제품들도 매우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트레디셔널한 NGS 워크플로우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NGS가 처음 2005년도에 도입이 됐을 때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셨던 워크플로우입니다. 조금 뒤에 제가 NGS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NA를 이용을 한 라이브러리 프랩을 하기 위해서는 DNA를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DNA가 자르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단일 스텝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스텝 사이에 클린업 과정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스텝이 단일 스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핸즈온 타임이 많이 소모가 되고요. 실제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매 스텝 사이에 클린업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클린업 과정을 여러 번 수행을 하다 보면 실제 처음에 사용했던 DNA가 중간중간에 계속 로스가 돼서 종국에는 라이브러리 프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 프랩과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워크플로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스텝 사이에 들어가 있던 클린업 과정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험자의 핸즈온 타임을 또 줄이기 위해서 단일 스텝으로 진행되었던 스텝들을 결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NGS를 프랩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현재 NGS 실험을 진행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실험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이들 실험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1번 방법은 우선 DNA를 밖에서 외부 그 스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DNA를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앞서서 보셨던 엔드 리페어 디테일링 과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하나의 단위 스텝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댑터를 라이게이션하고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서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시거나 나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핸즈온 타임도 줄이면서 라이브러리를 프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이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실험 방법이 프래그멘테이션을 밖에서 따로 진행했던 거에 반해서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싱글 튜브에서 프래그멘테이션, 엔드 리페어, 디테일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한 후에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방식 1번의 방식이나 혹은 2번의 방식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트레디셔널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핸즈온 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이런 클린업 과정들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DNA 로스를 줄이면서 높은 일드의 그리고 하이 퀄리티의 라이브러리를 프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DNA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라이브러리 프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NA 프랩하는 과정은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NEB 넥스트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프래그멘테이션을 밖에서 진행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울트라2 D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가 있고요. 프래그멘테이션, 엔드 리페어, 디테일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울트라2 FS D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에서 이용하는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언급드렸던 것처럼 NGS 실험의 시작은 실험하고자 하는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DNA 추출은 연구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나 추출 키트들을 이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추출된 DNA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 보시는 것처럼 농도, 퓨리티, 퀄리티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라이브러리 프랩을 하는데 정해놓은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했을 때 라이브러리 프랩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도입니다. NGS에서 사용되는 DNA는 정확하게 더블 스탠드 DNA였을 때만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UV 비저블 스펙트로 포토미터를 이용해서 정량을 하게 되면 정확한 더블 스탠드 DNA에 대한 정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S에서 사용되는 DNA를 정량하기 위해서는 더블 스탠드에 끼어 들어가는 형광 다이를 이용을 해서 정확히 정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해당 방법으로 정량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플로로메타 기능이 지원이 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NGS에서 사용되는 DNA를 정량을 하실 때는 드노빅스사의 QFX라든지 인비트로젠사의 큐빗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정량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퓨리티입니다. NGS 실험은 다양한 효소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퓨리티가 높은 DNA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NA 퓨리티는 연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V 비저블 스펙트로 포토미터를 이용해서 흑광도를 측정하신 다음에 260, 280 레이쇼, 260, 230 레이쇼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 레이쇼가 1.8 이상, 최소 1.8 이상 되는 샘플을 이용하여서 실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티입니다.
저희가 퀄리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퀄리티를 퓨리티하고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퀄리티는 추출된 DNA가 데그라데이션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DNA 추출하신 다음에 아가로드 젤에다가 전기운동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밴드를 보시고 내가 추출한 DNA가 데그라데이션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판단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DNA에 대한 퀄리티를 나는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래그먼트 어널라이저라든지 바이오 어널라이저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DNA의 퀄리티를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출된 DNA에 대해서 농도, 퓨리티, 퀄리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키트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바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샘플에서 다시 RNA를 추출하는 과정부터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DNA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진행해야 될 과정은 DNA 프래그멘테이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DNA는 사이즈가 매우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상태로 바로 장비에 넣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GS 장비에서 리딩할 수 있는 DNA의 길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일단 DNA가 준비가 되시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NGS 장비에서 요구하는 사이즈대로 DNA를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DNA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코바리스와 같은 어떤 물리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DNA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NGS라고 하는 실험이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시키는 데에 대해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쉽게 조절을 해서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DNA를 자르다 보니까 DNA가 손상이 된다라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DNA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엔자임을 이용해서 DNA를 자르는 방법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방법이고요. 해당 방법을 이용해서 DNA를 자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방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DNA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이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프래그멘테이션 할 때는 조건을 잡는 과정이 좀 일반적인 물리적인 방식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을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게 조금 복잡하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코바리스와 같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DNA를 잘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하게 되면 DNA 데미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데미지로 인해서 시퀀싱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바리스를 이용을 해서 물리적으로 쉐어링을 했을 때와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쉐어링을 했을 때 데이터를 보시면 물리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DNA를 잘랐을 때 훨씬 더 많은 시퀀싱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엔자임 방식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물리적인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DNA를 자르는 방식은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애니비사의 울트라투 DNA, FS DNA 모듈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식 같은 경우는 프래그멘테이션, 엔드 리페어, 디테일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듈이고요. 아무래도 프래그멘테이션, 엔드 리페어, 디테일링을 하나의 스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양의 DNA를 이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DNA를 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DNA를 자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DNA를 자를 수 있냐고 여쭤보시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엔자임을 이용해서 DNA를 자를 경우에는 인큐베이션 타임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나는 큰 사이즈로 DNA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큐베이션 타임을 줄이시면 되고요. 나는 작은 사이즈로 DNA를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인큐베이션 타임을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타임 디펜던트하게 해서 DNA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프랩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혹은 엔자임 방식의 프래그멘테이션 방법 중에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리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DNA를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DNA를 저희가 물리적인 방식 혹은 엔자임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자르다 보면 DNA 양 말단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댑터 라이게이션 효율에 문제가 생기고요. 종국에는 라이브러리 프랩의 일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신 다음에는 손상받은 DNA 양 말단을 리페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을 엔드 리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드 리페어 과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어댑터를 라이게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댑터 같은 경우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 말단에 아데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드 리페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3' 쪽에 아데닌을 테일링하는 과정을 수반을 하게 되고요. 아데닌을 테일링하는 과정을 저희가 DA 테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드 리페어와 DA 테일링은 따로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싱글 튜브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드 리페어, DA 테일링 과정이 이제 완료되고 나면 손상받은 DNA 끝이 이제 리페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A가 테일링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엔드 리페어, DA 테일링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어댑터는 나중에 이제 프라이머가 어닐링을 해서 PCR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댑터가 얼마나 잘 라이게이션이 됐느냐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일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프랩에서 사용되는 어댑터는 키트를 제공하는 회사들마다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어댑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애니비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스텝 룹 구조의 어댑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룹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댑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타사의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라이브러리 일드가 높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어떠한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라이게이션을 할 건지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댑터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번 퓨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쳐 주셔야 돼요. 저희가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하다 보면 가끔 어댑터들끼리 라이게이션이 돼서 어댑터 다이머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찬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인딩 되지 않는 어댑터라든지 혹은 어댑터 다이머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클린업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퓨리피케이션 비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퓨리피케이션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라이브러리 프랩의 최종 단계인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은 그냥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PC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PCR의 경우에는 저희가 진 스페시픽한 프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증폭을 하게 되는데 NGS를 이용을 해서 NGS 방법으로 실험을 할 때 이때는 진 스페시픽한 프라이머가 아니라 전체의 DNA 단편에 대해서 저희가 증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댑터에 바인딩 할 수 있는 인덱스 프라이머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DNA 절편을 증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덱스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NGS 장비들마다 요구하는 인덱스 프라이머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싱글 인덱스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증폭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떠한 장비 같은 경우는 듀얼 인덱스 프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증폭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NGS 장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덱스 프라이머를 선택하신 다음에 증폭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은 라이브러리 프랩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며, 이 단계가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지만이 퀄리티 좋고 그리고 일드가 높은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텍 폴리머레이즈가 포함된 그런 제품을 이용을 해서 증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일드가 높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은 양부터 많은 양의 RNA를 이용을 해서, DNA를 이용을 해서 증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적은 양의 DNA를 이용을 했을 때도 일드가 높은 그런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텍 폴리머레이즈의 액티비티가 높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PCR을 수행을 하다 보면 PCR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종국에는 시퀀싱 에러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사이클에 PCR을 돌리고도 많은 양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PCR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전체 지놈을 대상으로 해서 증폭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GC 컨텐츠라든지 AT 컨텐츠에 상관없이 유니포머티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PCR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 혹은 피델리티가 높은 폴리머레이즈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앰플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텍 폴리머레이즈의 액티비티도 높고 그리고 피델리티도 높은 그런 폴리머레이즈가 포함되어져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앰플리피케이션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의 DNA를 이용을 해서도 높은 일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제가 PCR 사이클 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텍 폴리머레이즈의 액티비티 혹은 피델리티가 높은 그런 제품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적은 양의 DNA, 그러니까 동일한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도 PCR 사이클을 최소화시키면서 높은 일드의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GC 커버리지예요. 선생님께서 라이브러리 이제 프랩을 하시고 그리고 실험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염두를 하시는 게 GC 컨텐츠 혹은 AT 컨텐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NEB사의 제품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GC 퍼센티지가 높든 혹은 GC 퍼센트가 낮든 간에 상관없이 커버리지가 매우 좋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퓨리피케이션 비드를 이용을 해서 클린업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시퀀싱 하시기에 충분한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실험하시기에 편리한 그리고 높은 일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제품을 선택하셔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시퀀싱 하시기에 좋은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RNA를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 프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DNA 라이브러리 프랩과 똑같이 펠코리아 테크놀로지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NEB 넥스트 울트라 2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에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RNA를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프랩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뭔가 DNA 라이브러리 프랩할 때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NA는요, DNA하고 다르게 저희가 어떤 시료에서 RNA를 추출을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RNA가 동시에 추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RNA만 아이솔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필요 없는 RNA를 제거하는 과정이 꼭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들 아시겠지만 RNA는 싱글 스트랜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를 프랩하기 위해서는 더블 스트랜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몰레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저희가 퍼스트 스트랜드 cDNA를 합성을 한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cDNA로 합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DNA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라이브러리 프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RNA에 대한 라이브러리 프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NA와 마찬가지로 RNA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프랩을 진행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RNA를 추출하는 과정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키트들은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이라든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하시면 되고요. 컨센트레이션, 퓨리티, 퀄리티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실험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DNA하고 마찬가지로 RNA를 정량을 하실 때에도 RNA에 퇴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형광 다이를 이용을 해서 RNA에 대해서만 정확한 정량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광도 방식이 아닌 이런 플로로메타 기능이 지원이 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RNA에 대해서만 정량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DNA와 마찬가지로 UV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이용을 해서 260, 230, 그 다음에 280, 260 레이쇼가 1.8 이상이 되는 그래서 고순도의 RNA를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퀄리티는 RNA 실험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추출된 RNA의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라이브러리의 일드라든지 퀄리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RNA를 익스펙션 하셨을 때는요, 프래그먼트 어널라이저라든지 바이오 어널라이저를 이용을 해서 RNA가 데그라데이션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소 RNA 인티그리티 넘버가 7 이상이 되는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는 게 나중에 라이브러리 프랩의 일드 혹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프랩을 하기에 적당하게 우선 RNA 샘플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 과정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N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셀이나 티슈에서 RNA를 익스트랙션 하게 되면 토탈 RNA 상태로 RNA가 익스트랙션 됩니다. 그리고 그 토탈 RNA 안에는 선생님께서 실험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별로 쓸데없는 라이보소말 RNA가 85% 이상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양 포함되어져 있는 라이보소말 RNA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되면 나중에 시퀀싱 했을 때 이 라이보소말 RNA에 대해서만 시퀀싱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라이보소말 RNA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되면 시퀀싱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RNA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라이보소말 RNA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RNA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추출한 RNA의 퀄리티가 좋고 나는 메신저 RNA만 시퀀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mRNA만 퓨리피케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폴리-A mRNA 아이솔레이션 모듈을 이용을 하셔서 mRNA만 퓨리피케이션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께서 추출한 RNA가 데그라데이션이 되었거나 나는 mRNA도 시퀀싱 하고 싶지만 논코딩 RNA에 대해서도 시퀀싱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라이보소말 RNA만 디플리션 하는 키트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rRNA를 디플리션하는 키트는 휴먼 마우스 렛 그리고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키트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키트를 선택을 하셔서 RNA를 퓨리피케이션하는 과정을 수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보소말 RNA가 제거가 되고 나서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보소말 RNA를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퀀싱 했을 때 라이보소말 RNA가 리딩되는 찬스가 엄청 높거든요. 하지만 라이보소말 RNA를 제거를 했을 때는 시퀀싱한 데이터 중에서 라이보소말 RNA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보소말 RNA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셔야지만이 선생님 시퀀싱 데이터에 대한 그런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RNA 샘플을 준비를 하셨을 때는 이 과정을 꼭 수반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보소말 RNA에 대한 제거가 완료가 되고 나면 DNA하고 마찬가지로 RNA를 잘라주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물리적인 방법 혹은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시켰는데요.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좀 더 간단해요. 선생님께서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RNA를 자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히팅을 하시게 되면 시간 조절을 해서 RNA를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RNA가 잘리고 나면 랜덤 프라이머를 집어넣어서 퍼스트 스탠드 cDNA를 합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은 퍼스트 스탠드 신테시스 모듈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잘라진 RNA에 대해서 싱글 스탠드 cDNA로 만드는 작업을 좀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 스탠드의 cDNA가 만들고 나면요. 제가 시퀀싱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는 항상 더블 스탠드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싱글 스트랜드인 cDNA를 더블 스트랜드 cDNA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만들어진 그 싱글 스트랜드의 cDNA 같은 경우는 세컨드 스트랜드를 합성하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프랩할 수 있는 더블 스트랜드 cDNA로 합성이 됩니다. 이 과정은 선생님들 좀 아까 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RNA를 더블 스트랜드 cDNA로 만들고 나면 DNA 때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를 프랩하시면 됩니다. RNA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팅을 통해서 저희가 RNA를 잘라줬잖아요. 히팅을 통해서 이제 RNA를 잘라줬기 때문에 끝단이 손상을 받은 상태로 더블 스트랜드 DNA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와 마찬가지로 손상받은 DNA 양 끝단을 리페어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리페어가 끝나면 바로 3' 쪽에다가 아데닌을 테일링하는 과정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드 리페어 디테일링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DNA와 마찬가지로 어댑터를 라이게이션 시켜주면 되고요. 어댑터 라이게이션이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사이즈 셀렉션을 위해서 퓨리피케이션 비드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 셀렉션과 클린업 과정을 한번 수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퓨리피케이션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DNA와 마찬가지로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을 수반해 주시면 됩니다.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은 DNA와 동일해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NGS 장비에서 요구하는 인덱스 프라이머를 선택하신 다음에 각각 처음에 임포트한 RNA 농도에 따라서 PCR 사이클 수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주시면 선생님께서 시퀀싱 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RNA 라이브러리를 합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끝나고 나면 DNA 때와 마찬가지로 퓨리피케이션 비드를 이용을 해서 클린업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RNA를 이제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 NEB 제품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적은 양의 RNA를 이용을 했을 때도 높은 일드의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양의 RNA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도
PCR 사이클 수를 줄이면서 그래서 PCR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PCR 에러를 최소화시키면서 선생님께서 라이브러리 프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컨텐츠에 상관없이 아주 커버리지가 높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선생님께서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RNA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프랩의 경우에는 DNA하고는 좀 다르게 토탈 RNA 상태에서 라이보조말 RNA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냐에 따라서 시퀀싱률이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RNA를 이용을 해서 시퀀싱을 진행하실 때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라이보조말 RNA를 제거한 다음에 정확도라든지 혹은 그 액티비티가 높은 그런 라이브러리 키트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되면 시퀀싱 하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라이브러리를 합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DNA나 혹은 RNA를 이용을 해서 시퀀싱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